강사로 건축 설계 사무실을 한 25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2014년 6월에 건축 사무소를 폐쇄했습니다. 폐쇄하고 서울에 혹시 코엑스 아쿠아리움이라고 수족관 아시나요? 모르세요? 코엑스 아니에요? 코엑스 아쿠아리움이라고 수족관에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를 언제 때려치우나 하고 계속 작년 2월 때려치웠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를테면 저보다 가난한 사람하고 일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짓는데 돈이 많잖아요. 늘 저는 의리거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내려가면 공무원들이 가시잖아요. 항상 제가 의리고, 그 다음에 시공 현장에 가면 요즘에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의리고요. 집에 가면 서열을 계약을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생활을 이제 오래 했었는데 작년 6월부터 제가 이제 가보로 정사를 했고요. 저는 서울에서 리스타트 1기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4기까지 나가고요. 이제 5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1기 과정을 끝내고 리스타트 2기, 3기, 4기 조각을 제가 했어요. 리스타트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제가 했는데 왜 제가 했냐면 강사 8개 분야 강사분들 중에 이 주거 쪽이 조금 특수합니다. 주거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특히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주거는 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사는 게 집이고 늘 얘기하는 게 집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강생들 중에 이제 이렇게 불쑥불쑥 질문을 하시거든요. 건축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결국은 건축을 전공하는 분들이 좀 낫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조강의를 계속 하라고 해서 오늘 울산에 오게 됐는데요. 울산에 오면서 제가 드디어 이제 전국적인 강사가 됐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다르더라고요. 울산까지 가서 가겠다고요.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 예? 확실한 감이 돼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어디에요? 제가 고향이 여기 주임이에요. 안강 아시죠? 그 양동마을 아시죠? 여기 제가 성가인데 경주 성가입니다. 그 양동마을에 있는 성가 시조 바로 어떻게 할까? 보통 흥덕 왕릉이 있어요. 거기가 제일 편하고요. 살았던 데는 경주 어디야? 경주에서 살고 조금 올라가면 건천이라고 있고 아화라고 있어요.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친척분들이 다 이쪽에 계시고요. 울산은 뭐 자주 왔습니다, 제가. 네, 자주 왔고 뭐 워낙 유명하니까 안가가 이거가 이제 제가 이건 인터넷 자료인데요. 이걸 좀 보고선 기사도 많이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건 어떻게 모르시죠? 저희는 안각한데 제 둘째가 지금 이제 좀 이제 첫째하고 차이가 있어서 야구에 지금 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날 첫 면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선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야구에. 거기에 갔더니 이 선사박물관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안각하고 이렇게 자료가 있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울산 다음 주에 가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보고 이것도 있대요. 소주병 보셨나요? 저 인터넷 자료만 봤는데 뭐라고 소주병 이렇게 있고
어딘지 아시죠? 대왕 제가 한 4년 전에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뭐 워낙 많이 건축을 다니죠, 여기저기. 건축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경관을 보는 눈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불을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영상이니까. 제가 거의 영상이에요. 교재에 보시면 텍스트인데 제가 편집을 해서 오늘 교재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조금 전문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렇게 오늘 2시간 동안 이걸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거에 대해서 가볍게 이렇게 쭉 그냥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면 제가 아쉬웠던 것 때문에 제가 이 장면이 너무 아쉬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장면이 너무 아쉬웠고 이 장면은 더 아쉬웠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아름다운 대왕의 교량을 놔서 들어가게 하잖아요. 저 다이다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거 봐야지 자꾸 들어가면 열쇠 걸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이 망치는 거죠.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나요? 대왕의 원래 생태 체험장을 만든다고 했다가 무산됐죠, 그죠? 밑에 있는 디자인은 제가 디자인합니다. 예, 제가 했고요. 보통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이건 뭐, 동부의 안교대 국회의원이 선거 공약이었죠. 공약이었는데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산시킨 주범이 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울산 지역에서 남부에 고려생태원이 있는데 여기를 더 키우고 확장해서 여기를 특화시켜서 예잡고 예산을 찢어버리면서 저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과 안효대 국회의원과 독대를 해서 제가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예, 보면 울산대교가 올 5월에 착공된 완공이 되나요? 네. 이거 좀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는 만큼 완공되는 경우가 없는데 요 지역이에요, 그죠? 요 지역이죠, 그죠? 그렇게 무산이 됐던 거고요. 그때 용역 보고할 때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6곡에 나왔던 게 정말 그래서 산하지구에 대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요한 원래 조항들이 이렇게 돼 있었죠. 원래 주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서 고래생태 수요관 들어오다고 해서 진행하다가 이것도 좋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인터넷 사진을 보면 이 정도 모양의 겨울에 진행이 되네요. 이 정도는. 박수 정도 더 들어가 있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울산에 보면 소득이 높다 하는데 다 평균은 아니겠죠. 평균 수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평균보다 훨씬 더 소득이 있는 데도 있고 물론 더 적은 데도 있고 평균이라는 수치는 항상 그냥 평균 수치에 지나지 않죠. 이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원주택 4주택 현재 전원에서 추진한다 이런 기사를 서울에서 봤습니다. 저는 1958년생입니다. 개띠고요. 호랑만지 않은 개띠인데 여기 원장님도 개띠시더라고요. 이렇게 개띠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34년 개띠고요. 제 군대가 있는 둘째가 94년 개띠. 개도 어머니 키우고 있어요. 제 인생을 좀 정리한 제 이력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제가 설계했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 있네요. 여기로 들어있죠, 그죠? 네. 주택도 설계를 하고요. 아쿠아리움 설계, 수족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적으로 나왔던 책들이고요.
이게 이제 2014년 작년 12월에 출간됐는데 제가 한 권 가져왔는데요. 제일 인상작품이 어느 것일까요? 여기서 제일 인상작 한 권 드렸습니다. 책을 한 권 드립니다. 제일 인상작 여기 보시면 제가 사회에서 만난 분 11분이 각자 자기 인생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저는 이제 그 나의 건축 인생을 해서 제 파트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선생님과 우리 10명이니까 한 장을 나누면 찢어가지고 돌려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요즘에 글을 많이 쓰고 뭐 기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 뭐 목표는 뭐 뻔한데 까치집이거든요. 까치집. 그 까치집을 그 까치가 지을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 가지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거기에 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나 걸치기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황대번이라는 그 환경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그걸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지 벌어진 가지에 하나를 걸칠 때 그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상상을 해보면. 근데 놓는다고 딱 걸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떨어지죠. 적당한 걸 물어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놓으니까 그게 잘 안 걸쳐지더라요. 그럼 떨어졌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걸 집어와서 다시 한번 걸쳐보겠어요. 근데 까지는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또 날라가서 또 다른 형태의 가지를 또 물어보죠. 그래서 또 걸쳐보고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딱 잡는 가지가 있으면 그 다음 또 물고 오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짓는데 이렇게 지은 다음에 이제 어른이 올라가서 뛰어도 저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이제 저는 많이 다니는데 저는 집이 서울의 그쪽에 도봉산 바로 밑에요. 어느 날 갔더니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황대번 씨의 말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나무 밑에 가보니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가지가 이만큼 쌓여요. 그 나무 밑에. 위에 지은 건 조금 짓고 있는데 그것도 암수가 그대로 못 와요. 그래서 짓는데 밑에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건축을 30년을 제가 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재료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각성을 시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쭉 제가 지금 뽑아놓습니다. 이렇게 뽑아놨는데, 거기 보시면 사실 어려운 용어들이 있고요. 이 용어들을 오늘 2시간 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하는 것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내용은 교재도 있고, 뭐 요즘 인터넷에 워낙 자료들이 풍부하니까 찾아보시고, 또 그러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하면 뭐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여기 울산은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주거가 재산 증식 수단이었죠. 집 사면 뭐 2배, 3배 뛰니까. 근데 요즘에는 집 사면 오히려 떨어지니까 이제는 정말로 내가 이제 살 집을 사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개념들이 바뀌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연체율이 올라가고 뭐 대출은 늘어나고 경매가 많아진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 단적으로 보이는 그래요. 뭐 과거에는 노후의 집이 꼭 여기 보시면 집은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수치가 예전에 한 80%, 90%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념들이 많이 바뀌는 거죠. 특히 40세의 젊은 층은 뭐 노후를 위해서 꼭 집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죠. 개념이 바뀐다 하는 얘기고. 행복 지수 예전엔 집값이 오르면 우리 행복해요. 그랬었어요. 정말.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집단 불행에 빠져 있어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저처럼 이제 이 환갑을 앞두고 은퇴를 앞두고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는 집이 뭐 계속 올라가니까 집 팔면 뭐 여유돈도 생기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히스테리에 빠진 거죠. 애들도 장가다니지, 시집다니지, 집값이 자꾸 떨어지지.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행복지수를 제가 여기 지금 빨간 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교재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냥 이거 보십시오. 중국이 82위인데 우리가 102위예요. 행복지수. 이게 다 가족들이 집값이거든요. 제가 지금 재밌으라고 그러는 건데요.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한 500가지 정도 된대요. 그래서 490개 잘해주고 10개 잘못하면 꽝이다. 그래서 그럼 남자는 몇 개 정도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몇 개 정도 있느냐? 3가지입니다. 3가지. 잘 아시나요? 보면 잘 보시면 행복하게 합니다. 남자들은 잘 지어주고요. 가만히 두면 행복해요. 자꾸 건드리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고 고개 끄덕이시는데 사실은요?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를 들은 건데요. 서울대학교의 최인철 교수님의 행복에 대한 강의. 그 내용을 보면 최고의 활동은 여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고향 근처로 열차를 타고 여행합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행은 이렇게 산책하면 기분 좋으시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당연히 행복하고 또 좋은 사람들에게 수다 떨어도 행복하죠. 그리고 노는 것도 행복하죠. 그거 다 합친 종합선물 세트가 사실은 여행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여행에 투자를 많이 하시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고요. 요 책이 있어요. 카네키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대요. 주변을 보시면 여기 행복하신다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불행해지고 싶으면 우울한 사람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면 돼요. 불행해집니다. 하려고 하면 행복한 사람을 만납니다. 가장 행복까지 방법은 좋은 사람. 여기 강의 프로그램 중에 관계 프로그램을 한정수 선생님 하시나요? 키 크신 선생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이 특히 나이를 들면서 행복에 되는 가장 빠른 길이죠. 네. 이게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밀레니엄 부어, 하우스 부어, 들어는 보셨죠. 아시기도 하고. 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과거에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는 집값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럼 은행에서 5억도 대출해줬어요. 근데 집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은행이 불안하니까 집값이 5억이라고 하면 대출을 한 4억밖에 안 해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들, 이 전문 용어들이 왜 나왔냐면 은행이 결국은 돈을 더 빌려주냐 마냐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냐 따져서 돈을 빌려주는 거, 집값이 얼마냐 따져서 돈은 뭐 50% 빌려주냐, 60% 빌려주냐, 70% 빌려주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DTI 완화, LTV 완화해서 돈을 결국은 더 빌려주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약인가요? 독인가요? 결국은 독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보면 부채가 이렇게 자꾸 많아져서 결국은 작년에 보면 2014년에 부채가 8월 때니까 주택담보대출 7월. 이게 과연 꼭 서민을 위한 것이다. 돈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독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온 자료인데요. 어떤 대학교의 대자보입니다. 최경환 학생에게 몇 학점을 줘요. 보셨죠?
최경환 학생, 최경환 경제부총리한테 F학점. 교재입니다. 너를 보내고 싶은 곳 제주도 나와 있는데 여기 8분 계시고 9분 뒤에까지 9분 계시고 제주도에서 뭐를 보내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런 환경이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아, 거기 자연환경이요? 네. 좋습니다. 거기 바람 맞고 태풍 많이 부는데 괜찮으시죠? 바람 맞고 태풍 많이 부는데 괜찮으시죠? 뭐 나서 산 데가 바다와 따뜻한 햇빛이 나한테 맞아요. 예, 그건 충분히 얘기가 되고요. 그런 이유는 돼요. 근데 사실 제주도의 기상이 울산보다 훨씬 낫죠. 네,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살아본 분들이 이제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충분히 그 정도 버티면서 반대급부로 좋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유가 되는데, 여기에 거의 30%를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최소한 한 3분, 4분 손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통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업을 하는데 적용하기도 좀 애매하고 내가 여기 따라가기도 애매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조사할 일뿐이다. 제주도는 한국 땅일까요? 앞으로 중국 땅이 될까요? 거의 중국 땅이 됩니다. TV 보셨죠? 하나님 섰다는 소유를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들이 아동공을 만들고요. 중국 사람은 거기만 있습니다. 식당도 자기들 거면서. 그러니까 제주도 경제에 도움도 안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도 안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도 안 되는 건 채취하고라도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이런 뭐 이거 희망지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서울 주변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십시오. 서울 주변의 일주라든지 뭐 양평이라든지 그런데 전원주택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노광강변, 북한강변 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광고를 하는데, 울산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밑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광고 밑에 암기 조각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이런 게 들어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많이 보셨죠? 근데 이거 주의 있게 보시나요? 안 보시죠? 요것만 보시죠. 요것도 잘 안 보고 요것만 보죠. 그렇죠? 근데 광고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요 이미지는 실제와 다르니까 확인하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걸 안 보고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잘 안 보입니다. 조그맣게 써놨죠. 자, 이런 광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실제 광고예요. 여론정보에 가려내지 않습니다. 제가 미혼이라고 하는 건 만나고 싶은 아저씨. 근데 만약에 이런 광고에, 밑에는 제가 만든 건데요, 이런 글씨가 들어있다고 이 선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근데 저희는 이 건축 광고는 이 밑에 이렇게 써놔도 이거 안 보죠, 우리는. 안 본다고요. 무시한다. 왜 그러죠? 저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건설업자한테 당하는데, 제가 81년부터 졸업을 해서 졸업하니까 81년이니까 건축을 전공하고 81년부터 지금 30년이 넘었죠. 무수한 사회를 봤습니다. 저도 참 많이 당해요. 주거의 개념, 의미, 뭐 조건 이런 거 잠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보시면 안전, 쾌적, 우물, 심리, 경제,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이거는 그걸 조금 더 이제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원주택지 울산도 뭐 이제 주변에 좀 많이 개발되겠죠. 현장을 가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 광고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가서 보시면, 또 보시더라도 그 위험성을 좀 이렇게 보시는 방법을 키우셔야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는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층의 소음 문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심각하죠. 그런 것들은 주거의 쾌적성에 사실은 소음이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 둘인데요. 우리 밑에 집이 저희하고 지금 17년을 살고 있는데 걔도 오랫동안 있어요. 네, 걔까지 있으니까 이거를 17년 했으니까 그 집에서 한 번 올라왔어요. 저희 집에 한 번 올라왔는데 언제 올라왔냐면 내일이 우리 딸 수능일인데 오늘만 좀 어떻게 봐주면 안 되냐 그러고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저희하고 원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뭘 사가지고 많이 갔었는데 와이프가 문자 파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싫다. 그런데 얘들하고 싸우기도 싫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싫은 살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밑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밤 11시 넘으면 청소를 합니다. 청소기 중인데 거의 매일. 그러니까 도저히 그래서 우리 첫째 놈이 좀 이게 성격이죠. 올라가겠다고 설치는 거겠어요. 이 새끼야, 네가 하는 행실을 기억해. 올라가긴 어디 올라가, 자식아. 그래서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천장에다가 이거를 갖다 붙이면요. 붙이고 이거 음향을 높이면 우리 집에는 소리가 안 들리고 윗집이 쿵쿵쿵 아시나요 혹시? 모르세요? 천장에 윗집에서 자꾸 뛰잖아요. 그럼 저걸 사다 위에다 천장에다 붙여놓고 이걸 틀어버리면요 윗집이 쿵쿵쿵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가 되죠. 위에서 떠들면 저희 집에 그 거실에 구멍이 많게 뚫려 있어요. 우리 애 둘이가 1m 83, 4인데 커요. 이렇게 확 뛰어서 이렇게 저 봐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장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이만큼 구멍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수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얘들이 보고 반성해요. 얘들이 했던 짓을. 그래서 지금 거실을 뚫어놨는데 언젠가는 제가 이거 될지도 몰라요. 밑에 집에서 될지도 몰라요. 위에서 뛰는 걸 반응해서 하는 거 아니, 밑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서 공간을 능력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요리는 뭐냐면 주방의 트라이앵글 동선인데요. 한샘이라든지 주방을 설계할 때 항상 주부의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배선대, 싱크대, 렌즈대, 이렇게 이런 걸 연구를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 동선을 짧게 한다. 이거 길게 하면 안 되나요? 그 긴 차이가 1m도 안 될 텐데. 이거 짧게 해놓은 주방에서 요리한 다음에 살 뺀다고 제 와이프는 중량차 나가서 주방에서 1m 줄이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집을 단독주택을 설계하게 되면 싱크대 여기 놓고 렌즈대 밑에 놓고 밥하다 지쳐서 밖에 못 나가게 말지. 네, 아이러니죠. 사실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건축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저도 주택 설계할 때 어떤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동선을 짧게 하든 기억자로 하고 어쩌고 아이들도 놓고 그게 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부질없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아마 제가 한 번 더 나가서 사모님 여기서 뭐 운동도 하시고 그러시죠. 했으면 더 멋있는 건축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신기성을 보시면 이제 유명한 건축가들은 자기 디자인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집을 지으시거나 건물을 지으실 때 너무 유명한 건축가를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의견을 이렇게 건축주가 내잖아요. 그런 건축가가 화를 내요.
뭐 디자인도 모르면서 말이지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축가가 참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나는 보라색 방이 좋다. 나는 빨간색 방이 좋다. 다 그렇잖아요. 이거 투표해서 어느 거 하나를 결정해서 그대로 하십시오 할 수도 없고 건축가가 강요할 수도 있고 아니다.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답이 어떤가요? 어느 게 답일까요? 여자가 저건 않지만 그거 다 답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스개죠. 이게 답이에요. 네. 그런 거죠. 이게 디자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선풍입니다. 뭐 스피커하고 가습기고 그죠? 청소기. 이 디자인들을 보면 그 기능보다 오히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건 디자인이라는 거죠. 시계죠. 피아노인데 어때요? 그냥 몰치대로도 하나 갖고 싶지 않으세요? 집에 거실에 하나 탁 갖다 놓으면 있는 거 같잖아요. 그죠? 디자인이다. 저 건축사고요. 건축사 중에 월 소득 200만 원 안 되는 건축사가요.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왜? 이 건축 설계는 공짜로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이제 벽돌을 이렇게 쌓아주는 일을 한다. 그럼 그분한테 돈을 당연히 주시죠. 줘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근데 건축사 오늘 와서 뭐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뭐 디자인 자문을 줬다. 당연히 그 돈을 주고 있는 건가요? 고맙다고 그러면 차 한잔 대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분은 정말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안 줘요. 아, 멀리 가져오셔서 이렇게 유명한 분이 하고 뭐 밥도 사주고 그래요. 돈은 안 줘요. 근데 잠깐 와서 뭐 수리해주고 그러면 얼마 드려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건축 설계를 하는데, 주택 설계하는데 어떤 과정인지 보실까요? 건축주한테 의뢰를 받아요. 서류를 떼요. 법규를 검토하고 현장을 가서 봐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로드뷰를 좀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장을 봐요. 이 경사가 어떤지 주변 상황이. 그 다음에 법에 없는 거는 대관, 관에 가서 또 물어봐야죠. 규모 검토해야죠. 기본 기획 복잡하던데. 그 다음에 계획안 협의해야죠. 계획 결정을 답하지. 계획안 결정을 해야죠. 디자인 결정해야죠. 도면 건축 구조 기계전기 조경 인테리어 이런 도면 작성해야죠. 인허가 대행해야죠. 시공 도면 작성해야죠. 납품한 다음에 현장에서 강의, 공사를 강의해서 준공 도면 작성해서 사용공사 대행까지 하는 과정인데 이걸 공짜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컨설팅 이런 데 가서 간판 보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설계 무료. 이거 보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시공하는 사람하고 결정해서 설계비는 좀 적으니까 공사비에 숨겨서 설계비를 빼먹겠다. 그게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를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같은 공사를 하면 공사를 부실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확실하죠. 그야 뭐 정답 더 이상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집 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에 돈을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죠? 뭐 저거는 처음에 조그만 데 시작해서 좀 넓게 살자. 자식들이 이제 분가하면 작아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뭐 고령자 주거공간 여기에서 이제 그 주머니에 보시면 코호우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은퇴 이후에 다른 쪽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가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하나 저
데이터인데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설문조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비중을 안 둡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혹시 여기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몇 분 계시나요? 네. 기업을 아파트나 이렇게 단독주택에 계시나요? 네. 단독주택에 사시면서 제일 그 불편하신 게 관리 점이 저 밑에 상가도 있고 있는데 3층까지 아, 그러면 상가주택이시군요. 예. 예. 그래도 관리가 불편하시죠. 예. 거기 좀 그래. 특히 그냥 단독이면 관리가 더 불편하실 거예요. 사실. 관리 측면에서. 좋으신 것 같아요. 뛰어도 되죠. 예. 아까 제가 좀 설명하신 저도 아파트 살아봤는데 예. 천간 2천 그 소음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와가지고 나온 이유가 단순히 산 이유가 그러다고. 그런 이유도 크죠. 예. 지금 삼성이 있으니까 뭐안 바뀌었으니까 이거 그게 제일 좋으시고. 어쨌든. 예. 그러면 향후에 뭐 전원주택이든지 단독주택으로 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공동주택에 하고 싶은데. 제주도 가시면 당연히 이제 아니,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희망사항이에요. 여기서도 단독주택에 사시고 싶은 거죠? 예,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제 강의 끝 무렵에 예. 돈이 없이 단독주택에 사는 법이 있어요. 그래요? 예, 오늘 기대하고 계십시오.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살 것인가? 이제 이 문제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은 계속 단독주택에 살 것이냐, 아파트에 사는 분은 살 것이냐. 뭐 어쨌든 자기 주거 지역에서 사는 건데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AIP, Aging in Place는 뭐 세계 공통어니까 오늘 하나 기억을 하셨다가 아는 것 같아요. 이건 Aging in Place. 그거는 내가 지금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다는 이렇게 아시는 거죠. 쉐어하우스 뭐 이런 또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 편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숙사죠. 뭐. 보시면 주방이 있고 화장실, 공동 화장실 있고 조그만 방들이 있어서 여기에 노인, 일본 특히 여기가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혼자 뭐 하시는 거고, 여기 이제 그 주방이나 공용시설을 나눠서 쓴다. 이게 뭐 불편하겠어요? 한국에. 저는 너무나 불편할 것 같아요. 특히 화장실. 주방도 불편하고. 이거는 일본에는 굉장히 유행이 됩니다. 여러 시대에 이런 데 아주 작은 공간에 살아야 되니까 유행이니까. 멀티레이션 이것도 뭐 이런 용어들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시 외곽에도 집이 하나 있고 조그맣게 도시 내에도 있고 또 어디죠? 서울에도 뭐 비슷한 하나 있고 뭐 이런 좋겠죠, 그죠? 멀티 헬리테이션 그런 거고요. 농촌에도 하나 있고 조금 전에 참 귀농귀촌 강의하셨죠. 그 전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사실은 그분 강의를 제가 1기 리스타트 수강생이잖아요. 그분이 강의를 했었어요. 그분이 강의를 하셨고, 저하고는 저는 건축이니까 공통되는 것도 있고 배치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억을 많이 못하지만 그분은 이를테면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교육도 하시지만 또 위험성도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오히려 위험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건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전원주택 설계도 많이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델을 일단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귀농귀촌이라고 해서 환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일 큰 문제는 기존 주민들하고 이제 이거 관계가 문제일 텐데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뱀이 싫거든요. 뱀이 싫거든요. 뱀 나오고 뭐 제가 그런 게 문제죠. 자, 현재 사는 집에서 산다는 문제. 그러려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불편한 것도 있죠. 화장실이 불편하다든지, 주방도 불편하다든지, 또 연세가 더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것도 불편하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게 있지만 계단만 있는 공동주택은 또 연세가 드시면 불편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좀 개조해서 이제 좀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 리모델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또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느냐, 그걸 다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화장실이 하나 나와요. 욕실인데, 보통 화장실은 문을 이렇게 이제 주택 설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일반적으로 문을 안으로 열고 들어가죠. 그렇죠. 욕실 같은 게 안으로 열고 들어가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왜 문을 안으로 열어야 될까요? 밖으로 열면 편할 텐데. 미국 사람 생겼으면 앞에서 열고 들어가겠구나. 안에서 위독상이 생기면 안으로 문을 열면 또 불편하잖아요. 안에 넘어져 계시면 문을 못 열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거꾸로 밖으로 열는 거죠. 그죠? 화장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밖에 사람 있으면 부딪힐까봐. 부딪힐까봐 그 이유 됩니다. 그거는 이유가 되고요. 그거는 모든 문의 공통적인 이유예요. 근데 욕실은 이제 안에 샤워를 하고 나면 습기가 이렇게 차잖아요. 그 문에 이게 습기가 찹니다. 그걸 밖으로 계속 당기면 어쨌든 밖에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 이 부분이 이제 썩겠죠. 그죠? 그런 이유가 제일 큽니다. 보통 작은 건축에서 작은 공간은 문을 밖으로 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안의 공간을 오롯이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상상하시면. 근데 욕실은 그 안에 뭐 저렇게 복잡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을 열죠. 겨우겨우. 그거는 이제 스킵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큰 문제니까 밖으로 열어야 되는데 밖으로 열다 보니까 아까 그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미닫이로, 미석이로 옆으로 열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석이로 문을 붙인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불을 이렇게 거실에 켜야 되는데 깜깜할 때 뭐 이렇게 잘못 어디 밟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높은 라이트 밝기 등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것들이 그냥 상시 좀 켜져 있어. 아주 전기는 적게 먹는 그런 조명이 켜져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연구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리모델링 파트만 해서 지금 각 대학의 건축과에 리모델링 학과가 좀 발생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많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신축보다 아마 이 리모델링 쪽으로 여기는 뭐 각 실마다 어디 고치는다 뭐 이런 예를 좀 이제 책에 있을 거고요. 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개조를 하고 싱크대, 요즘에 싱크대도 이렇게 위아래 오르내리는 거 아시죠? 세면대도 위아래 오르내리고 싱크대도 위아래로 자동으로 오르내릴 수 있고. 자, 근데 문제는요. 주택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쇼핑 나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울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울산에서 조금 벗어난 이를테면 시 외곽에 마트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동네에 가면. 그죠? 그 농가에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80도 됐으니까 그 어머니하고 고향을 한번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모시고 이 경주 일대, 안강 일대 친척 집을 좀 찾아뵀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쫙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걸 제가 봤는데 배워본 여전히 나누시고 이렇게 됐는데 제일 제 가슴이 아팠던 것은 헤어질 때 그 아버님, 어머님하고 그 친척분 어르신들하고 헤어지는데 이제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만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헤어지시죠. 참 슬펐습니다. 슬펐는데 그렇게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그 이제 농촌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마트들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 겨울에 할아버지가 소주, 삼겹살 소주 한잔 먹고 싶다고 기르고 있는 돼지를 잡을 수 있나요? 삼겹살 먹고 싶은 것처럼 잡아봐. 안 되잖아요. 서울은 바로 옆에 가면 살 수 있고, 배달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농촌, 산촌에는 농촌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강원도 쪽에서는 눈이 와도 좀 와버리면요. 이거는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해부터 공수하서. 그게 쇼핑의 문제. 그러니까 자꾸 소비는 적어지고, 이력도 주민도 적어지니까, 이게 일본은 이미 큰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자꾸 마트도 실수하는 게, 일본은 사회적 문제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일본 기사인데 생크림 가게 5kg에서 떨어졌죠. 그것도 생크림 가게 가면 몇 가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새로운 주거지로 옮기는 것 중에 아까 코하우징 얘기 잠깐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코하우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예를 보시면 이렇게 쭉 모여서 이제 사는 주거지가 크게 있고 공동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밥도 이제 하는데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밥을 하면 돼. 쭉 돌아가면서 하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식사가 제일 사실은 나중에 노후의 문제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모여서 취미활동을 하고 같이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원주택을 가시더라도 기가 막힌 경관에 단독빌지 가지 마시라. 절대. 거기는 치안도 문제가 있어, 치안도. 그러니까 이렇게 쭉 모여 사는 큰 단지를 빨리 개발을 해. 아까 그 현대차 노조에서 4천 이렇게 했는데 그런 큰 단지들이 있고 이런 공동시설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요거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입니다. 그런 예고요. 제가 연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잠깐 쉬어요. 영어 소리죠. 서울 기준입니다. 제 서울자를 울산을 보고 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저는 최소 100호로 잡았습니다. 100호인데 여기 입주자들을 심사를 할 거예요. 심사에서요. 이를테면 그 첫 번째 심사목은 결국은 사회생활하면서 봉사를 했던 사람들 위주로 나눔의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서 뭐 같이 밥을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마을을 가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었는데 그건 나눔의 철학이라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규모는 15평에서 20평만 하거든요. 1억 정도가 목표입니다. 자기가 가지는 집이 단독주택인데 1억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저는 심플하게 하고요. 물론 그 안에서 조금 공간을 가변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 재료도 경제적이고 그 대신에 아름다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으면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집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마을 내 조경도 특별한 정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파주 쪽에 헤이리 마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보셨죠? 그 옆에 무슨 마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헤이리 마을 들어가면서 왼쪽에 이렇게 넘어가면 있는 게 프로방스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이야기 들었어요. 이야기 들으세요?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아, 예. 저는 헤이리 마을은 뭐 저도 건축가니까 제가 아는 그 건축가들이 설계를 많이 했고요. 저는 헤이리 마을은 싫어요. 와이프는 헤이리 마을까지 태워줬더니 차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여기 바꿀 필요 없다. 규모가 다섯시간 너무 크고 또 그 마을이 뭐 썰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안에 사람이 사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서 그 안에 사니까. 아주 고급주택이죠. 근데 프로방스는 조그만 그런 상대들. 그게 제 모델입니다. 소득은 그 자체 안에서, 그러니까 관광하는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뭐 빵도 공동으로 팔 수 있고 차도 팔 수 있고 뭘 여러 가지 그런 기획이 가능하니까 와이프도 한 달에 50만 원을 그 안에서 내고 저도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50만 원 정도로 보면 100만 원이 되면 국민연금을 하고 뭐 이래저래 계속 서로 올리는 거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주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땅이 문제인데 그 땅은 직전에 강의하신 전 선생님께서 마련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요거는 제 친구가 세계적인 태양광 분들을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디자인입니다. 이게 빠지면 아무런 장사가 안 되고 곧 폐허될 거고요. 여기에 1억 내고 내 집을 소유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 전원주택에 사는 거보다 내 몸이 너무 이제 힘들고 병원 가까이 울산 시내 좋아했으면 좋겠다 하면 만약에 그 집을 팔았을 때 2억이 있다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죠? 네. 저 그게 목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 주변에 이거를 한 늦어도 5년 안에 제가 실현을 시키려고 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서울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는 아닌가요? 1억 정도의 집을 가진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잠깐 쉴까요? 예, 잠깐 쉬시죠.